자, 첫 번째, 취임과 중임, 임원의 취임과 중임에 관한 첨부 서면들, 그 다음에 등기 사항에 대한 정리 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운 이사, 대표이사, 감사, 기본 임원이죠. 기본 임원들에 대한 취임과 중임입니다. 중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퇴임과 취임이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시간적 간극이 없는, 임기의 시간적 간극이 없는 형태의 등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임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이 취임 또는 중임을 할 때 이사, 대표이사, 감사 모두 주총에서 가능합니다. 모두 주총에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들은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고용주인,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다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원칙적으로 주총에서 선임이 가능하고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총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총에 그 선임권이 이양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 서면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들어갈 수 있다. 알고 계셔야 되고, 감사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정권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임기관에 따라서 그 원인 서류들이 각각 나오죠.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이 원인 서면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각각 선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주주전원 서명 결의서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전부 이 서명 결의서에 인감을 첨부하고 인감 도장을 찍게 되면 공정이 면제됩니다. 해서 대체 이 의사록, 공정받은 의사록의 대체 서면으로 주주전원 서명 결의서를 실무상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인 서류고, 이제 취임과 중임은 고용과 피고용주 간의 일종의 고용 계약입니다. 그죠? 민법상 위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서 취임자도 중임자도 그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주총회나 그 선임기관에서 선임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임기가 개시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취임을 하는 자도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임 승낙서 또는 중임 승낙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등기할 때 필요 서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취임 승낙서에는 반드시 이렇게 누구누구 취임합니다. 이렇게 취임서 혹은 중임서가 있죠. 그래서 누구누구 하고 취임자의 이름을 썼고 원칙적으로 여기 인감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감. 그럼 인감 도장을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 등기관이 반드시 이걸 심사할 때 이 인감이 제대로 된 인감인지, 그죠? 위조된 인감은 아닌지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인감 증명서라는 것을 이렇게 세트로 첨부해서 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인감을 여기에는 반드시 날인해야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중임 같은 경우, 여기 중임입니다. 중임의 경우에는 해당 대표이사의 법인 도장, 신고한 법인 도장 있죠. 그게 현재 등기소에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이 대표이사가 중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 인감 도장을 법인 인감 도장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곧 인감 증명서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부분도 실무에서 중요하게 잘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원칙적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 증명서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 모두 등기 대상입니다. 해서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전부 첨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첨부하는데 중임의 경우에는 이미 그 사람이 등기되어져 있죠. 시간적 간극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사람이 취임하죠. 그죠? 그러면 등기소 입장에서 볼 때도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거기 안에 등기부 안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 다 이렇게 중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이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소 증명서면 이사, 대표이사, 감사 중에 주소가 등기사항인 것은 이 대표이사만이죠. 대표이사. 따라서 이사나 감사는 전부서면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임의 경우에 주소도 대표이사는 등기가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주소가 만약에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이 주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임을 하는데 주소가 변경되었다, 대표이사가. 그러면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 변경 등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전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적으로 다 기본적인 정관들을 첨부합니다. 등기 사항은 모두 어떤 사람이 취임하는지 성명, 주민번호로 특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임 또는 중임 연원일과 그 뜻들이 다 등기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거기에 추가해서 주소까지,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소까지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공적 서류가 있죠. 인감증명서와 주소증명서면인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만 등기소에서 유효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그 발급일자를 잘 이미 발급된 것이 그걸 가져온 거면 3개월이 됐는지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보정이 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퇴임과 사임 사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변경의 퇴임과 사임의 그 원인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임기 만료 퇴임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퇴임하죠. 물론 재취임할 수도 있지만 일단 퇴임의 사유, 즉 등기 원인으로 임기 만료 퇴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관을 정명서면으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임입니다. 사임은 똑같이 사임서를 찍고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인감을 찍습니다. 해서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그 첨부서면이 되겠고 사임이 등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기 원인 중에 해임이요.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 대표이사, 감사를 특별 정족수로 해임할 수 있죠. 쉽게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이 그 원인 서면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 권한이.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이 그 원인 서면이 되겠고 등기 원인은 역시 해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등기법은 가족관계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소자 처분에도 사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입증서면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소에서.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퇴임의 경우에 등기사항은 퇴임 연원일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42,200원, 그 다음에 교육세는 이의 20%인 840원입니다. 해서 합쳐서 48,24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람당 내는 것이 아니고 건당 냅니다. 이게 중요하죠. 건당 냅니다.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이렇게 임원란이라고 이렇게 있죠. 임원이 만약에 10명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A부터 이렇게 쭉 해서 F하면 10명인가요? 어쨌든 10명까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10명의 변경을 다 하면 48,200원 곱하기 이렇게 10에서 이렇게 48만 원이나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임원란이죠. 임원란. 그죠? 이렇게 한 번에 이 사람이 이 10명에 대한 변경을 한 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48,200원 한 건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계산이. 그래서 사람당 내는 게 아니고요. 변경되는 사람당 내는 게 아니고 건당 냅니다. 다만 그 건당 낼 때 이 10명을 만약에 10번의 등기로 들어가면 물론 각각 내야 됩니다. 그죠? 10건이니까.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에. 그러면 한 건으로 세금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